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 인근에 있는 그 법무법인 천명의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속만 제가 지금 만 10년, 이번 달로 7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정 승인도 하고 상속 포기도 하고 특별 한정 승인 이외에 등록 부정정, 친생자 부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그리고 유류분, 상속재산 분할, 부재자 관리, 한정, 성년의견, 이런 주로 이 가사 사건에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한정 승인의 주제를 잡았냐면, 많은 분들이 한정 승인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한정 승인의 어떤 토시 하나 갖고 학설을 대립하고 다전설 통설이 있더라도 판례가 틀리고, 심지어 학업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이 틀린 거로 판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승인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 승인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라 하는 문제로 오늘 간단하게 한정 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한정 승인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한정 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채무를 상속받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상속받습니다. 전부. 다만 채무는 전부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채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 갚아야 됩니다. 이 갚는 게 상속재산물로 한정이 됩니다. 상속재산만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채무를 일부분 받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 신한은행에다가 3천만 원을 갚았어요. 자기 돈으로 갚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을 하고 3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 반환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받습니다. 왜? 채무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라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갚은 거니까 이게 비체 변제가 됩니다. 비체 변제. 비체 변제가 뭐냐면 채무가 없는데 갚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한은행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가 넘습니다. 그냥 이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갑박되게 비체 변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내 재산의 강제 집행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강제로 내 재산에. 그렇지만 내가 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제만 못할 뿐이지 내 재산으로 갚는 것까지 막지 못합니다. 정당한 변제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정승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정승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한정승인은 뭐냐? 이게 이 피상속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신문 공고를 합니다. 이거 다 아세요. 예. 물론 저희한테 설명을 들으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아깝거든요, 돈이. 신문 공고하고 거기서 다 지나가면 그 끝. 다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정승인은 뭐예요?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조건으로 한정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 공고했습니다. 이거 근데 안 해요, 이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뭐냐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무효로 봅니다. 이게. 무효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단순승인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나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내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100억대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끝난다. 신문 공고. 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왜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됩니다. 이유는 은닉하거나 누락하거나 부정수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돈이 금년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아니고 그 특정돼 있지 않고 뭐 소처럼 이렇게 뭐 그게 아니고 특정돼 있지 않고 항상 뭐 불특정이기 때문에 뭐 피상속인에 꺼냈던 100만 원 내 통장에 넣었다가 쓰고 다른 돈으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 내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내가 한정승인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은행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내가 한정승인 했는지 아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이건 당연히 몰라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납니다. 그럼 채권자는 고민해요. 야, 이거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인데 그거 냅둬야 되나? 그래서 소멸 권리 포기해야 되나? 소송해서 다시 10년 연장해야 되나? 제 전직이 지금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인 대한보증보험 출신입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10년간 연장합니다. 왜? 소멸시효 회사 자산입니다. 이거 채권 소멸시효로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회사 자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때 반드시 이거 봅니다. 부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 있는데 뭐 돈 받아먹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는 현장 방문해서 출장 보고서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띱니다. 주소를 본적지까지 쫙 다 띱니다. 그러고 나서 결제 올려요. 힘듭니다. 바쁘고. 근데 소송하려면 공무변호사한테 서류 주면 공무변호사가 판결 받아올 때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편합니다. 감사 때 당연히 안 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면 소송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이 청산을 합니다. 신문 공고하고 청산을 해요. 청산하면서 너 얼마, 너는 배당 없어. 왜? 이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배당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배당의 내용증명. 배당의 내용증명을 보내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다 압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다 내용증명 보내서 청산하니까 이래서 뭐 얼마 배당받는다. 이래서 배당을 못 해주는구나. 압니다. 그러면 그 내용증명하고 이 내용증명하고 여기 심판문을 같이 보냅니다. 받아서 그 자기의 채권 원인 서류하고 해서 결제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상각합니다. 그냥 대손. 대손 처리합니다.
왜 대손 처리를 하냐면, 만약에 한정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 그 소장을 넣으면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이게 피고가 이제 상속이 되겠죠. 원고, 이게 이제 망인의 채권자입니다. 원고에게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이게 들어가요. 금 얼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읽기가 다 됐네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청산에서 영원히 돼버렸습니다. 그럼 소송할 이유가 있나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소송하려면 인질이 들어요. 법원을 납부하는 비용, 송달료 들어갑니다. 변호사비 들어가죠. 물론 뭐 내가 하면 변호사비는 안 들어가겠죠. 그럼 법원에 갔다가 출석해야 됩니다, 이게 또. 근데 떡하니 그래서 판결을 받아보니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근데 상속받은 재산은 이미 청산에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배당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10년 됐다고 결제 올리면 결제판 날라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회사 돈, 네 돈이야 이게.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받을 게 없는 걸. 그래서 당연히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상각 안 시키면. 그래서 이거를 상각을 시키게 됩니다. 깔끔하게 끝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오늘 좀 이제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정승인 하셨는데 소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있습니다. 저축은행하고 농협이 있는데 이 저축은행은 이 농협하고 저축은행이 보증기금에서 돈을 다 받았어요. 저희도 이거 몰랐고 저축은행 알아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선순위 하니까 니네 받을 게 없다. 근데 그 사실을 여기서 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보증기금은 모르죠. 한정승이었는지. 그래서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해줬으면 이런 거 안 들어왔을 텐데, 물론 농협은 저희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한 30만 원 됩니다. 여기는. 이게 한 1,600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축은행에서만 알려줬어도 30만 원 갖고 소송 안 들어올 텐데, 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답변서 내면 뭐 문제 없이 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물론 뭐 반드시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이 내용증명 같은 경우 다 작성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고 발송만 하실 수 있게 다 해드리는데 많은 사무실에서 이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거든요. 모든 재산을 다 환가를 해야 되고 자동차는 경매 붙이든가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포차도 있고 10년 지난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좋은 차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처리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있고 뭐 유체동산 가계 점포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복잡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순위 따져야지. 배당 순위 따집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경매 민사집행법에 있는 경매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신문 공부하고 이거 하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한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걸립니다. 근데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데는 서류 챙겨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시험은 떨어지고 그건 팩스로 신문사에 보내주면 신문사에 공고해가지고 신문 갖다 줍니다. 끝입니다. 간단해요. 머리 안 씁니다.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청산을 하려고 덤비면 일이 복잡합니다. 잔손도 많이 가고 머리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청산 절차를 안 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셔야만이 나중에 단순 승인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소장이 갑자기 불시에 날아오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피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처럼 뭐 그 저축은행에서 시정보증기금에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소장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청산을 하면 그런 게 확 줄어버립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 한정승인을 하시고 예, 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명을 못 드리고 원래 했던 대로 못 가고 생각했던 대로 못 가고 뭐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이 청산 필요성 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예, 청산의 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뭐 대본을 준비한다든가 뭐 미리 큰 세부적으로는 줄거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면 그 주제로 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옆으로 새버린다 이렇게.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그 대신 제가 항상 이 유튜브를 찍을 때 드리는 마음이 숨기거나 뭐 일부만 조금 보여주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한도 최대한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유튜브가 좀 말도 빨라지고 이 시간 안에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밑에다가 예, 제가 요걸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때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다지 마시고 댓글 다지 마시고 예,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오기 힘듭니다. 예, 한정승인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메일 주소로 그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고 예, 제가 이제 전화하면 제가 필요한 서류 불러드립니다. 밑에 메일로 보내주시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 약속을 잡아서 예,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비대면 상담 이렇게 하면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또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와 똑같이 예, 할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직접 마주보고 이게 앉아서 같이 대면해서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궁금하시면 전화하시고 좀 더 궁금하다 그럼 메일로 보내주시고 비대면 상담하시고 만약에 우리한테 의뢰하고 싶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 정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상속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직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시간 조금씩 짬을 내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10분, 20분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만큼 퇴근이 늦습니다. 하루에 그러지만 3통하면 제가 1시간을 늦게 퇴근하겠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전화하셔서 5분 안에 예, 물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오늘도 뭐 원래 비대면 상담하려고 자료 준비하셨다가 전화 통화하니까 다른 얘기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15분 이렇게 길어집니다. 근데 제가 전화로도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면 예, 제가 뭐 있는 대로 다 알려드리니까 5분 안에 예, 전화를 하는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